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안타까운 소식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초기 애플의 정말 중요한 분이셨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셨던 혁신가 빌 애트킨슨이 췌장암 투병 끝에 74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네. 안타깝네요. 맥페인트나 퀵드로우, 그리고 특히 하이퍼카드, 이런 작업들이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 환경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럼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빌 애트킨슨의 유산, 특히 그가 꿈꿨던 사용자 중심 컴퓨팅, 그리고 하이퍼카드가 도대체 뭐였는지 그 의미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빌 애트킨슨은 사실 단순한 개발자는 아니었어요. 기술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창작자가 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맞아요. GUI 디자인부터 웹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 독창성을 보여주는 게 참 많은데 1984년에 맥킨토시 발표할 때 맥페인트 시연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아, 맞아요. 그때 반응이 엄청났죠. 그리고 퀵드로우 개발 이야기도 되게 흥미롭잖아요. 제록스파크에서 겹치는 윈도우를 봤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구현된 게 아니었다면서요. 네네. 본인이 가능하다고 그냥 믿고 독자적으로 그걸 만들어낸 거죠. 리전즈라고. 그러니까 화면에 복잡하게 겹치는 영역들을 되게 효율적으로 그려내는 당시로서는 거의 마법 같은 기술이었죠. 그렇죠. 할 수 없다는 걸 몰라서 해냈다. 약간 이런 느낌? 딱이네요. 근데 그 리전 코드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병문안 온 스티브 잡스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걱정 말아요. 리전은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와, 진짜요? 그 일화는 저도 들었어요. 대단한데요. 정말 보통 집중력이 아니죠. 이 퀵드로우 코드는 최근에 컴퓨터 역사박물관 CHM에서 일부 공개했는데 애킨슨 본인은 좀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있어요. 아, 그런 얘기도 있었군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생산성 보고서에 자기가 줄인 코드 라인 수를 적어냈다는 거. 마이너스 2000 라인 이런 식으로요. 네, 코드를 줄인 걸 생산성으로 보고했다고요? 네, 코드를 효율화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 생산성이다. 이런 걸 보여준 거죠. 와, 리전은 기억한다니 진짜 거의 영화 대사 같아요. 그럼 이제 그의 대표작 하이퍼카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이퍼카드. 마음을 위한 자전거라는 표현처럼 프로그래밍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자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야심찬 시도였잖아요. 네, 카드 넘기듯이 인터페이스가 쉽고 하이퍼토크라는 스크립트 언어도 되게 직관적이었고 객체 간 연결, 그게 바로 하이퍼링크의 조상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 하이퍼토크는 심지어 웹의 핵심 언어 중 하나인 자바스크립트 탄생에도 영향을 줬다고 하죠. 아, 브랜드 나이크가요? 네, 브랜던 아이크가 하이퍼토크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직접 말했고요. 하이퍼카드는 진짜 쓰임새가 다양했어요. 아이들이 게임 만들고 사업 관리 도구로도 쓰고 개인 BBS 운영하고 심지어 바이러스 만드는 데 쓰이기도 했고요. 좀 안타깝지만. 아, 정말요? 그렇게까지 광범위하게 쓰였다니. 네, 유명한 게임 미스트나 리븐도 원래 하이퍼카드 기반이었어요. G7 정상회담 때 정보 제공용 스택으로 쓰이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구로도 활용됐고요. 와, 대단하네요. 앨런 케이가 극찬했죠. 최초로 최종 사용자가 시스템 안에서 자기 모습을 본 시스템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강력하긴 한데 혹시 결과물의 질이 좀 떨어진다거나 보안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렇게 시대를 앞서갔던 하이퍼카드인데 왜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게 됐을까요?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의견이 좀 분분하잖아요. 네, 자료들을 보면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일단 애트킨슨이 회사를 나간 뒤에 업데이트가 부족했다는 점, 컬러 지원 같은 거요. 물론 플러그인은 있긴 했지만요. 아, 업데이트가 잘 안 됐군요. 네. 그리고 코드 유지 보수가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스티브 잡스가 복귀한 이후에 아시겠지만 핵심 제품에 집중하고 사용자 경험을 좀 더 통제하려는 이른바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 월드가든 전략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잡스의 스타일을 생각하면. 물론 당시 애플의 자원이 좀 부족했고 OS X로 전환하는데 집중해야 했던 현실적인 어려움도 무시할 순 없고요. 결정적으로는 파일 메이커나 웹 기술, 그러니까 HTML, CSS, PHP 이런 것들이 다중 사용자 환경을 더 잘 지원하면서 결국 웹이 이겼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웹의 부상?
네, 결국 하이퍼카드의 몰락은 뭐랄까, 단순히 기술 문제나 어떤 결정 하나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용자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려는 이상과 플랫폼을 통제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현실 사이의 어떤 근본적인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그 딜레마는 지금도 계속되는 것 같고요. 앱스토어나 플랫폼 정책 보면 맞아요. 계속 반복되고 있죠. 시대를 너무 앞서간 비운의 천재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래도 그 정신을 이으려는 시도들이 있긴 했죠. 네, 있었습니다. 라이브 코드라는 게 직계 후손이라고 주장하고요. 웹 기반 오픈소스인 데커 같은 도구도 있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옛날에 플래시 같은 도구들이 화려하긴 했지만 하이퍼카드의 핵심 철학, 그러니까 최종 사용자가 직접 편집하고 창작할 수 있는 그 개방성은 좀 부족했죠. 플래시는 만들기는 쉬워도 사용자가 직접 고치긴 어려웠으니까요. 그렇죠. 사용자 제작 콘텐츠의 가치 논쟁도 계속되잖아요. 리틀빅 플래닛처럼 90%는 별로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심즈처럼 개방성이 오히려 큰 성공을 낳기도 하고요. iOS 앱스토어 폐쇄성 비판과도 좀 연결되는 지점이죠. 그렇군요. 참, 빌 애킨슨이 코드뿐 아니라 사진에도 엄청 열정적이었다면서요? 아, 네, 맞아요. 고가 장비도 많이 쓰고 특히 사진의 그 그림자 디테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사진집도 준비 중이었고요. 직접 찍은 사진으로 엽서 만드는 포토카드 앱을 개발하기도 했어요. 와, 정말 다재다능했네요. 사회학이나 정치학 전공한 사람한테도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고 격려해줬다는 일화도 있던데요? 네, 그런 면모도 있었죠. 단순히 도구를 만든 개발자를 넘어서 기술 사용자가 정말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려 했던, 어떻게 보면 철학가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유산은 단순한 코드라인 그 이상인 거죠. 네. 그의 삶과 철학을 되짚어보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떠오르네요. 요즘 LLM이나 로우코드, 노코드 플랫폼들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나죠. 이게 과연 빌 애킨슨이 하이퍼카드로 꿈꿨던 그 소프트웨어 제작의 민주화에 가까워지는 길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거대 기술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형태의 벽으로 둘러싸인 정원 안으로 그냥 들어가는 걸까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